우리가 난무하는 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사. 안녕하세요, 천면입니다. 자, 오늘도 시원하게 카더라를 풀어주실 인사 담당자 세 분 소개합니다. 이성원 팀장님, 오코동 팀장님, 그리고 민정혜 대표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이돌 출신인 거 다 아시죠? 그때 당시에는 그 리더를 사실 그 뭐랄까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나이 순으로 예. 거의 뭐 나이 많은 사람 리더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막 예전에 좀 불만이 많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요즘은 또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좀 요즘 아이돌들은 약간 뭐랄까요, 좀 능력이나 뭐 좀 다른 이유로 좀 이렇게 리더를 뽑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아무래도 그 유교 사상, 아하. 장유유서 뭐 이런 거 네. 교과서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장유유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유교 탈레반이에요. 여기 탈레반. 유교 탈레반이죠. 나이 많은 게 장땡, 네네. 목소리 크면 이기고 나이 많은 이기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가 지배되는 세상이었다가 요즘에 와서는 이제 그거보다는 능력 본위에 이 사람의 역량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이끌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리더했으면 지금보다 더 잘 됐을 것 같기도 한데. NRG는 훨씬 더 잘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세상이 변하면서 이 리더상도 좀 변하는 것 같은데, 기업에서 원하는 리더 역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취업비사 주제 공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부터 캠퍼스 특파원으로 활동하게 된 이규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유튜버스러운 걸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오늘은 어쨌든 취업과 리더십에 관해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러 와봤으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러 한번 출발해볼까요? 출발! 혹시 평소에 리더십은 이거다 하는 너만의 정의가 있을까? 뭔가 리더십은 책임감인 것 같아. 그 조직원들을 좀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모범을 보이는 걸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어떤 상황에서 딱 리더다라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런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는. 나는 리더십 어디까지 해봤다. 일단 10손가락 안으로 꼽을 수가 없어. 초등학교 때부터 반장, 부반장. 고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계속 해봤고 학생회장도 해봤고 중학교 때도 3년 연속 반장을 하고 이제 부학생회장, 총 전교 학생회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소속 대학생 자원봉사단에서 부회장으로서 그다음 연합동아리에서 이제 팀장도 맡아봤고 현재는 그리고 우리 과를 이끌어가고 있는 과 대표잖아. 아니 무슨 뭐 반장, 부반장, 학생회장, 과대표, 연합 무슨 동아리 팀장 뭐가 그렇게나 많은 거예요, 이게? 다 한 번씩들 경험 있지 않으세요? 분대장은 뺍시다. 분대장이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하죠. 장난이 아니니까. 부끄럽지만 분대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해봤고요. 그렇지.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 반장, 부반장 경험이 있고요. 저도 초등학교 뭐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가요? 예. 뭘 보고 많이 했어요? 그냥 뭔가 이렇게 딱 기가 세 보이나요? 진취적이고. 기가 세 보여. 네. 기가 세 보이는군요. 네네. 혹시 그 본인은 리더십은 타고난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런 역할을 하면 할수록 늘 수 있는 역량이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리더는 정말 리더십이 선천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을 할수록 리더십은 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 나 같은 경우도 진짜 어릴 때는 되게 소심했기도 했고 안 믿을지 몰라도 너가 나는 되게 소심했고 내가 처음으로 반장을 맡은 이후로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점점 이런 거에 흥미를 붙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오면서 성격을 많이 바꾸면서 리더십 또한 같이 자연스럽게 증가했던 것 같아. 요즘에는 아까 저기 인터뷰에서 뭐 선천적으로 탁월한 게 아니냐 네네. 뭐 이런 말 하는데 그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가 뭐 네네.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뭐 육성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요즘의 어떤 리더십에 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전 리더십은 자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디서 리더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자리에 가든 리더의 역할을 좀 수행을 하더라고요. 할 수도 있고, 예. 그게 본인이 리더하고 싶어서 막 나서서 리더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발휘하는 그런 기질들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리더십은 좀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결국은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라는 자질 외에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기법들을 많은 걸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학습이지. 예, 예. 어릴 때는 어릴 때 뭐 어린 친구들 보면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막 주변에 사람들 친구들을 많이 좀 이끌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그거는 약간 자질적으로 되는 것 같고 본인이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건 자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제 성인이 되면 일정 부분의 노력으로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지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이런 말이 있잖아 우스갯소리로 동아리 회장은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적어도 학생 회장은 해야지 도움이 된다. 그런데 분명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작은 소 그룹의 그런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리더랑 뭐 학교 전체를 이끌어가는 총학생 회장. 그럼 그 두 사람 간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인사 담당자분들은 그 차이를 어떻게 적용하시는 건지. 학생회장은 검색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증명이 몇 대 몇 대 이게 네, 나오시는. 학생회장. 그래서 저는 이제 서류 심사를 제가 할 때 학생회장 하는 친구들은 다 검증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일반 동아리 회장이나 뭐 반장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신뢰성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학생회장을 해봤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친구들은 검증이 좀 되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신뢰성이 좀 학생회장을 높죠. 해보면 예, 해본 사람들은 기업에서 그 채용을 할 때 그거 가산점 같은 거 주는 기업들. 뭐 가산점까지는 아닌데 그 친구에 대한 리더십을 어느 정도 좀 검증을 하고 규모가 크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그 거기서 오는 갈등에 대해서 고민한 깊이가 또 크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이제 기업에서 뭐 신입사원의 리더십이 뭐 얼만큼 하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지만 그래도 수많은 어쨌든 그 기수의 리더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는 친구고 거기서 오는 갈등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긍정적으로 보죠. 일단 나는 얼마 전에 군대를 갔다 왔잖아. 그래서 복학생이지. 근데 이제 자소서를 적을 때 내 주위 친구들이나 나나 다 이제 군대 얘기를 막 적을까 말까 고민 많이 한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는 과연 군대 얘기를 자소서에서 보면은 바로 넘길까 좀 걱정되기도 해. 그런 게 바로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인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군대에서 왜냐면은 경험을 써도 되느냐. 저는 뭐 이렇게 취업 뭐 이런 거 쓴 적은 없지만 제가 만약 한다면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쓸 것 같거든요, 솔직히. 대부분이 네, 그렇죠. 2년의 어떤 그런 공백이 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약간 어필을 그런 거 좀 어필을 했더라도 좀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저 같은 경우는 쓸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 그 취업 스쿨이라는 강의를 가요. 네. 한 학기에 한두 번씩. 가서 군대 얘기 쓰지 마. 그리고 군대 얘기, 축구 얘기, 군대 축구한 얘기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군대가 사실은 어떤 이 조직 생활의 끝판왕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왜냐면 조직생활 끝판왕 맞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우리 그 민간의 사회생활, 민간 기업에서 있는 조직에서의 리더와 뭐 그것과 군의 본질은 완벽하게 달라요. 군은 무조건 계급이에요. 명령, 복종만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네네. 그러한 본질적인 특성을 기업에다 갖다 붙이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라는 거야. 옛날에는 맞았죠. 옛날엔 맞지. 옛날에는 생명하복이라는 게 어쨌든 거기랑 기업에도 맞기 때문에. 여기랑 똑같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달라 완전히. 근데 군대에서 뭔가 참신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 하나 살리면은 그거 얘기할 만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누가 폭탄 훈련을 했는데 그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내가 뭐 대신 던져줘서 살았다든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이거는 있겠어요. LG에서 은인상을 줘야 그렇죠. 되는 거야. 그거는. 그 제가 아는 그 연예인 지인분 네. 중에 하나가 그 예전에 뭐 어디 아프가니스탄인가 아프가니스탄. 하여튼 어디 네. 어디 그 해외에 그 좀 위험한 쪽으로 파병을 갔거든요. 어? 취업준비생단 26, 27 남자로 봤을 때 그 정도라면은 군대 생활 말고도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경험들을 분명히 할 기회들이 많거든요. 자기가 모르고 지나간 것도 되게 많아. 그렇죠. 예. 그럼 굳이 그걸 군대 얘기로 풀지 않아도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경험을 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군대 내용이 들어오면 굳이? 이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될 거고 근데 수류탄을 던지는 걸 본인이 막았다. 이거는 거기서 한번 볼 만한 거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 막내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 기업에. 신입인데 우리가 그러면 누군가를 따르는 팔로우십이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지 않을까 난 궁금하기도 했거든. 근데 내가 아직 자소서를 많이 써본 경험은 없지만 왜 팔로우십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항상 리더십을 요구하는 좀 궁금하긴 했어. 제 생각에 아까 그 학생분이 말씀하신 게 그 팔로워의 정의를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 단순히 이렇게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으로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좀 맞아요. 잘못된 해석이신 것 같고 예, 저희가 생각하는 팔로워십이란 조직에서 주어진 역할에 본인의 센스를 조금 더 첨가하는 그렇죠. 예, 그런 역할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광의의 리더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죠.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밑에 부하 직원으로서 우리 리더가 지금은 이런 고민을 하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려면은 본인이 리더라는 역할을 해봤어야 하거든요. 그 얘기지. 네네, 저는 이게 공감 능력이라고 보고. 맞지.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리더가 돼본 사람들은 구성원의 신뢰를 얻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가 그 밑에서 우리 리더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겠구나. 그 역으로 이제 신뢰를 저 사람한테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면 되겠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업에서는 리더십을 경험해본 이제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반대 같습니다.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네. 결국에는 어쨌든 이게 협력 관계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좀 해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떼서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훌륭한 리더는 네. 많은 팔로워십의 경험을 거친 자만이 그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맞아. 생각을 그렇지. 하거든요. 맞네요, 맞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팔로워십이라는 얘기를 묻지 않는 것뿐이지 네. 이 사람이 뭐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네네. 그리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 거를 팔로워십이라는 용어 대신에 많이 그렇게 쓰는 묻어보는 거죠. 것 같아요. 좋은 예가 하나 떠올랐는데 네네. 신입사원들한테 복사를 시키거든요. 뭘 시킨다고요? 복사요. 복사. 근데 이 복사를 시킬 때 단순히 가서 자 이상원 씨 복사 좀 해오세요. 복사 막 싹 해서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복사할 때 그 내용들을 싹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올드한 얘기 아니야? 네. 20년 전 얘기야. 근데 이거는 지금 요즘 제가 근데 봤을 때 요즘 이거는 올드한 얘기는 아니고 요즘 레트로 감성이 네. 또 유행이라서 그게 레트로야. 옛날 감성이 약간 요즘 유행이라서 복구가 아니, 그런 돌아오고 것도 있습니다. 유행이 올 수가 있어요.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그런 거. 네네. 예. 단적인 예로 그냥 생각이 들어서 네네. 이제 그런데 이제 결국 본인이 팔로워로서 어떻게 성장하기 위해서 내가 모시고 있는 리더가 뭔가 나에게 기대하는 치가 1이라고 그래도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2, 3에 맞아, 인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단순히 신입사원한테 큰 기대하지 않지만 아니, 그래도 그 그런- 이상을 뛰어넘는 네.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능동적인 태도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왜냐면은 한 수 두 수를 조금 염두에 두고 맞죠. 물론 맞죠. 이걸 안 쓸 수도 있죠. 맞아요. 그렇지만 네. 혹시 모르니까. 그게 다 내공으로 쌓이는 거죠. 네네. 그런 거는 저는 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과 기업에서 원하는 리더십이 확실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원하는 리더십은 정확하게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오늘도 김대리를 파견했습니다. 연합동아리 회장 그리고 총학생회장과 대표 학생들과 함께 진짜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지 실험을 해볼 텐데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나올 4명의 학생들을 잘 관찰하시고 어떤 학생을 뽑고 싶으신지 잘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김대리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팔랑기 취준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대신 해결해드릴 여러분들의 현장면, 여러분들의 대리 김대리 김여선입니다. 반가워요. 나를 따르라. 이순신부터 뭐야? 띵크, 디프런트, 스티브 잡스까지 세상에는 정말 많은 종류의 리더가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 기업에서는 이순신,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사람을 정말 원하는 걸까요? 그 궁금증을 지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스티브 잡스가 좋은 리더십은 아니잖아요. 아니지. 예. 싫어 난 그 사람.
예쁘다. 요리를 잘하실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어색어색하시네요. 세상에 풋풋해라. 야 이러면은 너무 너무 어색해하는데. 밖에 비 오는데 어떻게 잘 오셨어요? 저는 길 못 찾아서 한참 헤매가지고 오래 걸렸어요. 저도 저기 여기서 항상 너무 복잡해서. 어색어색. 안녕하세요. 운남이다, 운남이다. 키 봐. 남학생이 된 적이 있네요. 저 권정현이라고 합니다. 이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정민입니다. 좋아하는 날 같다, 좋아하는 두 분 이렇게 계셨어요? 방금 들어오셔가지고 저는 문예창 작가인데 글 쓰는 거라서 저는 소설 전공하고 있어요. 오, 소설. 자소서를 쓰겠네요. 혹시 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 법학과 저는 중국학과예요. 네. 되게 다양하네요. 진짜요? 학과가. 안녕하세요. 남들 여들. 네 분이 캐릭터가 다 다르세요. 그니까. 네. 계속 이러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논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 네. 저 김준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뭔가 느낌이 준민군이 약간 진취적인 느낌도 좀 들고 뭔가 좀 분위기를 어색한 분위기를 뭔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네. 네. 과는 문예창 작가 다니시고 법학과, 아, 네. 아, 네. 중학과. 저는 감학과 다니고 있어요. 그 미션이 어떤 미션인지 말씀을 들어주세요. 아, 이것도. 네. 저도 친구 추천으로 연락드려서 왔는데 아직 뭐 하는지는. 그래서 이제 사회는 제가 보는 건가요? 진행 욕심. 네네. 벌써 이렇게 좀 뭔가 리드를 하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떻게 얘기 많이 하셨어요? 네. 되게 좀 많이 친해지셨어요? 어색하네요. 이렇게 젊은 남녀끼리 모였는데 좀 이렇게 좀 잘 좀 해보고 교수님 좀 잘 좀 해보지 그랬어요. 네, 아무튼 저런 얘기하면 더 어색해지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정말 재밌는 미션을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우리 취업비사에서 내 사람을 위해서 정말 재미난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기대돼요? 네, 기대돼요. 기대돼요? 네. 기대돼요? 네, 기대돼요. 기대돼요? 기대돼요. 너무 좋습니다. 놀랬어. 김 대리가 제일 리더십이 없네요 지금 보니까. 저렇게 리더십을 강요하죠 뭔가. 바로 미션은요, 짜란, 너는 내 취향저격. 다 같이 취향저격. 네, 정말 협조를 잘 안 해주시네요. 아무튼 오늘의 미션은요, 89년생 취향저격 편의점 도시락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왜 89지? 왜 하필이면 89년생일까요? 여기서 드시는 분이 89년생. 드시는 분. 네. 힘든 시기니까. 네, 힘든 시기니까.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밥을. 맞습니다. 네, 31살, 89년생 바로 저거든요. 많이 힘들어요, 제가 요새. 많이 홀쭉해졌고요. 그렇죠? 네. 많이 홀쭉해졌어요. 많이 못 먹어가지고요. 자, 지금 당장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자, 지금 동안 30분 동안 회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주세요. Let's go! Come on! 저희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리더 정하기, 그리고 메뉴 정하기, 그다음에 그리고 PT. 네. 뭐 PT. 발표 같은 거 많이 해보셨어요? PT는 제가 할게요. 네. 네. 그럼 제가 해도 될까요? 네. 리더 역할이 익숙하신 이거를 그럼 PT를 안 해도 돼요. PT를 안 해도 돼요. PT를 어쨌거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듣지 마요. 듣지 마요. 아니 너무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 아, 감사합니다. 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뭔가 되게 의욕적이셔서 왜냐면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 먼저 손을 드는 것도 리더의 타인의 의견을 존중해 준 거라서. 준민 친구죠. 그 네. 친구는 현재도 뭐 과대표 네네. 학생회장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리더십의 역량이 몸에 조금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익숙해? 네, 익숙해요. 네. 그럼 아무래도 여기에서 주 메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돼지 목살. 네, 괜찮아. 돼지 목살이 조금 제육볶음 어때요? 제육볶음을 돼지 목살에다가 하는 건가요 원래? 아, 상관없어요. 삼겹살에 하기도 하고 근데 네. 삼겹살은 기름이 많아가지고 비계가 많으니까 목살에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돼지 목살 어디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돼지 목살 바탕으로 제육볶음 한번 일단 생각해 놓을까요? 네, 일단 그리고 제가 약간 스팸 좋아해가지고 네. 스팸이랑 참치 약간 섞어서 뭐 만약에 스팸을 썰어 네. 넣는 거면 너무 심플하니까 계란말이를 해도 되고 잘게 썰어서 네. 계란말이는 기본적이니까. 스팸에 계란말이. 딱 뭔가 이제 앞에 나서서 하는 리더라기보다는 좀 서포트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기본적인 뭔가 사실 이렇게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밥을 해야 되는 쌀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고 근데 그런 거를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 아까 경민 학생을 보고 서포트를 잘해준다고 그랬는데 서포트를 제대로 해주기만 해도 좀 점수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경민 네네. 학생이 네. 대기업에서 규모가 큰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 선호하는? 네, 선호하는 인재상일 수도 있어요. 솔직히 좋긴 해. 예. 네. 아이디어 좋고 못하지 않으면서 할 말은 또 좀 맞아요. 하면서 태도는 겸손하나 본인의 아이디어를 피력할 수 있는 사람이 대기업의 신입사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리더십 아닐까요? 이걸 뭐 리더십이라고 보느냐 아니냐 이 관점보다는 조직이 이제 목표로 하고자 하는 바가 딱 나오면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단 쭉 가는 경청해요. 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듣고 맞아요. 그거에 맞게 솔루션을 즉각적으로 내놓는. 근데 굉장히 본인의 의견을 조심스러우면서 남을 배려하면서 어필했던 걸로 보여져요. 저는. 두부 계란 부침이랑 하나, 둘, 셋. 네. 두부지 맛있죠? 네, 그거랑 먹고 싶다. 스팸도 굽고 네. 계란말이도 하면 한 칸 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딱 키워드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왜 89년생 취향 저격 괜찮을 것 도시락이지? 같아요. 약간 그래서 강점을 딱 정해서 이제 조금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윤이 친구는 이렇게 보통은 단체의 의견이 몰아지면은 자기 의견이 있어도 내세우지 않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다르더라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의견의 얘기를 조목조목 휩쓸리지 않고 네네. 숨기지 않고 얘기한다라는 걸 이제 그 저쪽에서 리더의 김준민 학생이 얘기를 할 정도니까 네네. 사실 그 느낌이 나한테도 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의견과 반대되더라도 네. 자신의 의견을 막 피력을 했단 말이죠. 네네. 이런 게 아마 좀 긍정적인 점수를 좀. 그러니까 정연 양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는 그 태도가 저는 굉장히 매력 있어요. 나이스했어. 네. 되게. 예. 그러니까 남의 의견을 배려하면서 본인의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자세가 되게 매력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듣다 보니까 그냥 뭔가 우유부단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찬이 친구는 어느 정도 추진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기 주장도 하면서 그분이 하셔도 되게 추진력 있게 잘 진행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예. 찬이 친구. 네, 보로주 찬이를 제일 좋아하네요. 알러브 찬이네요. 워낙, 알러브 예, 찬이. 워낙 네. 좋은 친구라서 저랑 다른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라서 저는 솔직히 그 찬이 학생이 오히려 좀 이렇게 막 정리하고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더 선호하는 맞아요. 편인데 예, 어떻게 예. 생각해요? 저도 저 친구한테 예. 어떤 그 꽉 찬 직구 같은 어떤 이런 느낌을 받긴 했어요. 알찬 꽉 리더? 차게, 예. 꽉찬 리더? 그 찬이 학생을 보고는 좀 약간 추진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저 정도 찬이 학생의 추진력은 어떻습니까? 나는 솔직히 못 봤어요. 추진력을? 뭐 그렇게 확 나는 보이고. 봤는데. 저도 이게- 봤는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본인이 이 조직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쳤느냐 저는 이것도 하나의 리더십으로 평가할 수 있는 덕목, 자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네, 그 친구가 뭔가 본인이
본인의 의견을 어필했을 때 조직원들이 뭔가 단합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기업의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저 내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큰 볼륨의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리더십의 역량이 몸에 배어 있었던 그 준민 학생을 네네. 조금 더 바람직한 리더의 뭐 인재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업이나 좀 작은 규모에서는 좀 창의적인 생각으로 조직을 리드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의 역량을 필요로 하는 기업. 그러니까요. 다 각자 뭐 이렇게 리더십 그 기질이 이제 더 있어봐야 알겠지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민군은 막 자기가 막 이렇게 막 하고 적극적이죠. 사실 그게 사실 또 다르게 보면 또 쉽지는 않은 그렇죠. 그런 행동이거든요. 네.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인데,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영상만 보고 네. 지금 우리 담당자 세 분이 가장 뽑고 싶은 학생 한 명씩 뽑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오 팀장님부터 뽑아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찬이 학생. 찬이 학생. 예, 올라운드 플레이어일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동료들을 이끄는 리더도 될 수 있지만 뭔가 부하 직원으로서 뭔가 팔로우도 잘 펼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서 저는 그 이찬이 학생. 아 역시. 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풍기는 아우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뭐 제한된 정보 안에서밖에 못 보니까 네. 다른 측면에서도 잘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는 친구이긴 하네요. 네. 저도 확실히 사실은 찬이 학생이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이 경청하게 됐었거든요. 이게 사람 마음이 다 똑같나 봐. 보는 눈이 비슷하죠. 네, 예, 비슷한가 봐.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저도 사실은 찬이 학생을 보고, 물론 준민 학생 뭐 다 좋은데 네. 뭐 호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호감이라고 그럴까,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느낌, 필링이 확실히 저도 딱 보자마자 찬이 학생 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좀 저도 좀 제일 마음에 들었거든요. 일단. 뭐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꽉 찬 직구를 보는 느낌이었다고 네네. 말하는 것처럼 네. 뭐 그런 필링이 서로 각자 다른 매력으로 그러니까 왔을 말이죠. 거라 생각이 돼요. 네네. 네, 오늘의 미션 8, 9년생을 위한 취향 저격 편의점 도시락 만들기. 지금부터 1시간 이내에 완성시켜 주셔야 됩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 주세요.